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이 아빠인데요. 친척 형님이신 수의사 선생님을 만나 중성화에 대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성화 수술을 꼭 해야 되나? 이 질문이 가장 큰 유튜브에서도 논쟁거리인데, 중성화 수술을 꼭 해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형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찬반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보호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해서 이로운 점이 많이 있으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거고,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해도 상관없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면 생년 연장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적으면 1.5년에서부터 많은 3년 정도까지 그런 연구, 그런 내용은 어떻게? 그건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수컷이든 암컷이든 정상적인 수컷다운 생활을 한다든지 암컷다운 생활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생식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얘가 교배도 하고 새끼도 가지고 새끼도 놓고 키우고 하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근데 보면 요즘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한 마리를 키우고 또 이렇게 번식에 아니면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새끼를 안 가지고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암놈으로 태어났는데 새끼를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걸 가지지 못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생식기와 관련된 질환을 이렇게 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자궁축농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선 종양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률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입니다. 근데 그런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게 생명 연장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면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으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한다는 거라고. 이게 자궁축농증은 대부분 다 이렇게 발정이 왔는데,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애들이 어릴 때는 몸이 건강하니까 자궁경부가 열리도 감염되는 경우가 드문데, 나이가 들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발정이 왔을 때 감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면 자궁내막염이나 자궁축농증에 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선 종양 같은 것도 뭐냐면 자꾸 몸에서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계속 분비가 되고 있는데 그걸 원활하게 소비를 잘 못하다 보니까 과잉 분비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유선 종양, 흔히 이야기하는 유방암 같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수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환암 같은 것도 그렇죠. 생길 수도 있고 생식기 질환 같은 거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마 여자 강아지를, 저도 남자 강아지를 중성화를 시켜봤지만 남자 강아지 같은 경우는 다 가볍게 시키겠는데 여자는 배를 열어서 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담,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애기가 불쌍해서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잘못될까봐 걱정인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수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경우가 있었는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컷 같은 경우는 피부를 절개해서 고환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의사들 입장에 봤을 때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 암컷 같은 경우는 개복을 해야 되니까 또 개복을 해가지고 난소하고 자궁을 같이 이렇게 드러내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를 절개한다는 수술 자체는 이렇게 보면 큰 수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개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한 수술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이라는 건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라. 간단한 수술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큰 수술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수술하는데 100% 이렇게 안정적으로 다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가끔 가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 같은 것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접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의 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사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고, 자주 나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아까 그 질문이랑 중첩될 수도 있는데 중성화의 단점이 있다면 수의사로서 선생님이 봤을 때 아까 그 내용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암컷이든 수컷이든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살이 찌는, 비만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뭐 사료회사에서는 중성화 시킨 수컷이든 암컷이든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저희 사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논쟁이 되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관점이신데 중성화를 하지 않고 키우고자 하는 견주분들은 뭐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병은 물론 질병 예방을 제일 주의해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을 주의하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건 뭐냐면 암컷 같은 경우는 새끼를 가져야 된다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새끼를 가지기 위해서 암컷으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으면 새끼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수컷 같은 경우는 수컷다운 기질이 이렇게 보면 나타나더라도 뭐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계심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마킹을 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면 마운팅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보면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필요에 따라 보호자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사람 판단대로 자기 기종을 내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으니까. 불임수술은 얘들이 원해서 불임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얘들이 원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건 아니라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네이버를 막 찾아봤어요. 뭐예요? 중성화 수술 후에 중성화 수술 여자애인데 푸드를 중성화하고 10개월이 지났는데 수술 부위 주변을 핥는데 이 부분은 뭐 중성화의 후유증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도 이렇게 애를 낳았을 때 제왕절개 수술해서 애들 엄마가 낳았어요. 근데 수술 부위가 보면 이렇게 간지럽대요. 가끔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그 개들도 느낄 수 있다고 아니면 그 수술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핥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